자, 이제 기도매매는 그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자기TV 마리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자기들 확실하게 쑥 볼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제발 어디서 물리셔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기도매매 그만하시고 앞으로 저와 꽃길만 걸으시자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늘 이 종목으로 수익을 안겨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면 에코프로 BM 준비한 이유가 뭐냐? 2차 전지 섹터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자기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는 만큼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자기들 에코프로 BM 수익은 물론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들은 오늘 영상만 딱 집중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들어서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 와중에 유독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과하게 빠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현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떤 호재성 뉴스가 있어서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 간단한 전략까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가 예측이 100% 맞아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해보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최저점을 잡지는 못해도 집중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 정도는 알고 계셔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최근 2차 전지 투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께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우리 한국은 트럼프 최대 피해국입니다. 비트코인은 폭등하고 있고 미국 나스닥도 올랐고 심지어 중국 지수도 올라가는데 한국 지수만 박살나고 있어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환율 쪽이라든지 한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역시나 가장 큰 한국 증시 하락의 요인은 현재 트럼프가 내놓은 정책이 한국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트럼프 당선 일주일 K 증시 나홀로 약세, 다른 증시는 괜찮아요. 한국 증시만 안 좋았어요. 자, 왜 그런지 내용을 봤더니 한국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타격 우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많이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왜 그런 거냐? 트럼프 변수로 반도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전부 다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하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은 너무 우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을 때 실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자신의 진영 안에서도 반대하는 표가 이미 10몇 표가 나왔어요. 10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2차 전지 보조금 혜택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힘든 정책이다 보시면 되겠죠. 너무 과도한 우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1월부터 대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먼저 설명드리고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어느 가격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1월 20일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쓰여있죠. 왜 하필 특히나 1월인가 중요하겠죠. 바로 트럼프 효과는 1월 20일까지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직전 정권인 바이든 정권과 그 전전 정권이 트럼프 정권이었죠. 이때 당시에도 11월 달에 당선이 되고 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인물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당선된 트럼프가 2017년도에 임기 시작 직전까지 규제 완화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관련된 금융주가가 잘 올라갔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이든 정권 때는 친환경 에너지였죠. 태양광, 풍력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기대감으로 올라갔었습니다만 이 상승세는 둘 다 1, 2월을 넘지 못했어요. 자, 그럼 왜 그런 것이냐? 항상 현재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기대감,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 기대감은 딱 1월 20일까지밖에 안 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꿈과 희망을 바라면서 대통령한테 뭔가 바라고 있지만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표심으로 결국에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실과 부딪히자 보니까 기대감에 비해서 못한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관련된 주가들은 눌림목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대세 상승을 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혹자는
이번에 하원하고 상원 모두 다 공화당이 이겨가지고 진짜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미 2016년 당시에도 하원 상원 전부 다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있었나요? 없었죠. 결국에는 지역구마다 지역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게 되고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때쯤 1월쯤에 돼서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오히려 주가는 반등해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 과거에 트럼프 정권 때 가장 피해를 봤을 게 뭐 같습니까?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겠죠. 이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2016년 11월 달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증시는 한 차례 흔들리고 2017년도 1월 정도까지는 큰 흐름이 없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300% 상승하죠.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려감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그 뒤부터는 풍력 관련주, 이 브로드윈드 에너지라는 기업은 300% 급등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이거 풍력 관련주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 자,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도 준비했습니다. 자, 태양광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달에 당선이 되고 나서 주가가 단기간에 흔들렸지만 역시나 1, 2월이 지난 다음부터 이 1월 달 제대로 임기가 시작된 다음부터 오히려 관련 종목들은 이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인데요.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려 200% 상승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때처럼 똑같이 200%, 300% 급등한다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 긍정적인 좋은 종목의 상승 흐름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에 실적이 괜찮고 성장하는 업종들에 대한 기업의 주가 상승은 막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거에 비해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이 걱정은 1월 20일까지만 걱정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1월 달부터 상승을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가 2차 전지 실적 개선입니다. 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실적 개선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왜 적자가 났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는 재고평가 손실 때문에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산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수요 예측을 긍정적으로 봐서 너무 생산을 많이 한 거예요. 100개가 팔릴 것 같으니까 100개를 생산을 했죠. 근데 80개밖에 안 팔린 겁니다. 수요가 예상치에 비해서 적어서 판매량이 없었죠. 그래서 이 20개가 재고가 됐어요. 근데 심지어 이 20개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원래 완성품의 가격도 바뀌거든요. 보통 기업들이 납품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면서 재고 평가 손실로 이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적어도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안 하면서 가격을 지켜주든지 아니면 재고 자체가 안 남던가 해야 되는데 일단 재고가 남은 게 가장 큰 문제죠. 재고가 남으면서 재고평가 손실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통 이 재고평가 손실은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통해서 회계개정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데요. 이 대손충당금은 보통 1년마다 한 번씩 갈아치워집니다. 이 말의 즉슨 대손충당금이 1년에 한 번씩 다시 채워지고 다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재무제표의 반영 자체가 1년 만에 마무리가 된다. 때문에 이번 연도에 과잉 생산에서 재고가 남아가지고 손실이 난 부분이 내년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그대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고로 인해서 나오는 적자가 내년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요에 비해서 생산이 너무 과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80개밖에 안 팔리는데 100개를 생산한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였어요. 수요에 맞춰서 다시 수요 조정을 이번 연도에 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1분기, 2분기, 1월에서 6월까지 이미 생산량을 조절해놨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남을 거라고 보고 있지도 않고 기존에 남아있던 재고의 문제만 해결되면 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 적자에 대한 부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개선이 내년 초부터 특히 1분기부터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내년 1월, 2월, 3월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 반등의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대세 상승할 만한 이유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유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근본적인 수요의 증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태까지 2024년도, 이번 연도에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수요가 늘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중국이 너무 잘 팔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주력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미국, 전기차 생산량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잘 나온 편인데 유럽이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잘 안 나왔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하고 유럽이 현재 주력인데 현재 상황에서 유럽의 판매량이 너무 저조했어요. 뭐 전체적으로는 성장한다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한데 결국 유럽 시장이 굉장히 미지수였다. 미국은 매년 20-30%, 내년에도 20-30%의 성장이 예고되고 있는데 유럽 판매가 굉장히 미지수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연초에 전기차 보조금 중단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다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던 거죠. 보조금도 안 주고 심지어는 경기 침체까지 오는데 심지어 유럽에서 만드는 자동차가 비싼가요, 싼가요? 비싸요. 너무 비싼데다가 너무 큰 비용을 들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굳이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내연기관이나 특히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거 사면 훨씬 좋은데, 그쵸? 그래서 실제 전기차 보급률이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지금 현재 유럽의 전기차 보급률은 14.8%를 기록해서 작년 14.5%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보급률이 늘어나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일단 보조금이 중단했던 걸 보조금을 다시 살렸어요. 보조금의 부활.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분위기가 이번 연도 9월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중국산 배터리나 전기차들 지금 들여올 때 관세를 더 매기면서 유럽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망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조금이 부활한 데에 이어서 다시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강제적인 규제 때문입니다. 자, 이 때문에 유럽의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 판매량은 올해보다 70% 정도 늘어나야 될 수준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반토막 나겠습니까? 반토막 나도 35%는 늘어나야 됩니다. 친환경 규제가 강제적으로 시작된다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것 같다.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로 특히나 중국의 배터리 규제, 한국 기업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유럽 시장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고 생각보다 전기차 판매량이 괜찮을 거라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럼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것 같냐 하면 직전 고점인 298,500원 이 부분을 넘기지는 못해도 저는 현재 자리에서 하락 부분의 절반 정도는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봤을 때 22만원 선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잡고 2025년에 긍정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구간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도 충분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가 많이 빠져서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굳건히 믿고 가보시자고요. 제가 계속해서 에코프로 BM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